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조문,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 133조를 봐야 되는데요. 133조는 추인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뭘 추인하는 걸까요? 우리 무권 대리 보고 있었잖아요. 무권 대리에 관한 추인입니다. 자,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어떤 무효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아, 나 앞에 안 들었는데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돼. 앞에 있는 130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는 들어보셔요. 읽어보는 게 아니죠. 들어보시면 되죠.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추인이죠. 추인은 추후 인정 사후 동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땅을 대리권 없이 팔아먹은 아들놈. 근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 1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다.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놈이 몰래 팔아먹긴 했어도 이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을 하는 거야. 그럼 본인에게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예요. 을이 무권대리행위를 1월 10일 날 했어요. 근데 갑이 1월 20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병사의 계약은 갑에게 유효가 되는데 추인을 한 1월 20일부터 유효가 되는지 아니면 1월 10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지 문제가 있고 133조에서는 그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이건 원칙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1월 10일로 소급해서 갑에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요거 맨날 추인한 때부터라고 나와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를 맨날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따구로 추진을 합니다. 아닙니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1월 15일쯤 정하고 A 토지를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갑이 을의 행위를 을이 갑수의 땅을 3억에 팔았어. 그걸 모른 채 그 땅을 정에게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매각을 하고 나서 을이 3억에 팔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는 정한테 1억에 팔았는데 을은 3억에 팔았다. 그래서 갑이 조금만 더 기다려볼 거 완전 후회하다가 20일 날 추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병하고 정하고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소급을 하니까 병과의 계약을 먼저 한 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병하고 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단서를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단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자,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정 생각하면 돼요. 정. 자, 일단 정. 누구하고 거래한 사람이에요? 본인과 거래한 사람이에요. 본인과. 두 번째, 이 정은 언제 거래했어요? 추인 전에 거래했죠. 추인 전에 거래했어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중매매죠. 갑병매매, 갑정매매. 자, 이중매매가 있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합니다. 누가 우선한다고요?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이 병보다 먼저 등기를 해놔야 정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결국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해서 이 제3자는 첫째, 본인과 거래한 자. 두 번째,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거래한 자. 세 번째, 등기 등을 갖춘 자. 얘가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하지 못한다 해서 그 제3자는 본인이 추인을 해서 소급표가 생겨. 하지만 보호를 받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가 누구냐? 세 가지 조건. 본인과 거래한 자,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거래한 자, 등기 등을 갖춘 자. 이게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다. 이게 133조의 취지다. 추인,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1월 10일 날 우리 갑수 땅을 무권 대리인으로 매각을 했고 갑이 30일 날 추인했을 때 그 효력은 10일부터 유효가 되다 보니까 충돌하는 사람이 생긴다. 누구? 갑이 1월 20일 날 그 땅을 정과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병과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정,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주문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란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첫 번째, 본인과 거래한 자, 세 번째, 등기 등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당연히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죠. 왜?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선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선악을 말하는데 그 선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예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수평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이 X 건물을 정해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갑이 추인을 했어. 그래도 정원 보호를 받는다. 추인 전에 거래했고 갑과 거래했고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원 보호를 받고 따라서 정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출되는지 볼까요?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이따구로 나온다니까. 이게 기출이에요. 뻔합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인했을 때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이것도 틀렸죠. 계약 시에 소급해서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누군 보호를 받아요? 제3자. 이것도요, 선의의 제3자 이따구로 나올 수 있어요. 선악불문합니다. 제3자 권리 하지 못합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갑이 추인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소급해서 효력인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도 지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무권 대리 추인은 계약 시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고 다만 제3자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 라고 조문을 두고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